원래 따뜻하던 세계는 이제 그 온기를 잃었습니다. 습도, 바다도 전부 얼어붙었어요. 생명체들은 극한의 환경에 적응하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이제 인간이 아니게 됐죠. 이 세계에서 저와 안뜨는 지하 벙커 속에서 시작해 기술과 문명을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과연 저희는 최강의 생물 빅룡을 쓰러뜨리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시작해볼까요? 벙커에서 시작하는 1일차입니다. 가장 먼저 벙커의 상자를 확인해줬는데, 추위를 버텨줄 양털옷 한 세트, 낡은 나무 곡괭이 하나, 그리고 키울 수 있는 작물 몇 가지를 얻을 수 있었죠. 일단 곡괭이로 돌부터 캐주고 벙커에 남아있는 흙에다가 작물들도 심어줬어요. 중앙에 심은 이 작물은 지하나무 씨앗이에요. 이게 자라면 지하나무가 되는데, 이걸 캐서 나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당장 나무가 필요한 만큼 뼈가루로 빠르게 얻어줄게요. 근데 나무가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나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지하나무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줬고, 정말 어렵게 나무 하나를 구할 수 있었죠. 이제 얻은 나무로 돌곡괭이를 만들어주고 본격적으로 광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지하에서 파밍하냐고요? 물론 바깥에 나가볼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맨몸으로 나간다는 건 자살행위에 가깝죠. 그렇다고 양털옷을 입고 나가자니 내구도가 낮아서 리스크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지하에서 파밍하기로 했죠. 야야 션아. 그러던 중 안뜨가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아서 가보니 작은 해저 동굴이 있었어요. 빠르게 헤엄쳐 내려가서 곡괭이를 만들 철을 구해줬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 광질을 하는 만큼 익사 데미지를 안 받도록 조심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계엔 허기와 같은 갈증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갈증을 채워줄 물통이 없는 지금 체력을 회복시킬 수단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 캔 철들 구워주고 철곡괭이도 만들어서 아까 봐둔 다이아몬드도 캐줬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무도 모였으니 나무문을 만들어서 더 큰 해저 동굴로 넘어가 볼 거예요. 이게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무리 파봐도 해저 동굴밖에 안 나와서 자원을 얻으려면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해저 동굴이 위험하긴 해도 자원이 일반 동굴보다 더 많긴 하니까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안뜨는 나무문 하나에 의지하며 자원들을 캐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다 좀비나 드라운드가 보이면 반드시 잡아줘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세계에선 썩은 고기를 구워주면 가죽이 나오는데, 이 가죽으로 물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파밍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코트를 입은 드라운드들도 볼 수 있는데, 꽤 높은 확률로 옷을 떨궈줘서 데미지를 좀 입더라도 꼭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파밍을 마치고 겨우 벙커로 돌아왔는데, 물을 못 마시니 거의 시체에 가까운 상태였죠. 이제 얻어온 썩은 고기들을 전부 구워 가죽을 얻어주면서 드디어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죠. 와, 드디어 진짜 조금만 늦었다면 탈수로 죽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물 걱정이 없어진 이후로 발전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졌죠. 우선 나무와 식량 보급을 위해 밭도 넓혀주고 서로 멀리서도 얘기할 수 있도록 무전기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가방 만들려면 실 필요해가지고 실 좀 캐올래? 오케이 따를게. 무전기 성능도 확인할 겸 저는 벙커에 남아서 실을 구하러 간 안뜨와 통신해보기로 했죠. 당소션이 수신 양호한지? 수신 양호 실 현재 5개. 그래. 야, 간 김에 화약도 좀 구해와라. 아우 그냥 이것저것 다 시켜라 그냥. 그래. 야무지게 가져왔구만. 그렇게 안뜨가 가져온 실로 탐험에 필요한 배낭을 준비했고, 무기 작업대도 설치해서 간단한 파이프총도 만들어줬습니다. 강력한 총은 아니지만 온 내구도와 방어력이 많이 낮은 만큼 원거리 무기가 없으면 살아남기 힘들 테니까요. 이제 지금까지 드라운드에서 드랍된 방한 장비들까지 확실하게 준비해주면 드디어 벙커를 떠나 이 얼어붙은 세계를 탐험하러 나올 수 있게 됐죠. 이번 탐험에선 인챈트를 위한 사탕수수와 소모품인 방한복을 수급하기 위한 양털과 갈색 염료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이 정도 목표는 너무 쉬울 것 같다고요? 과연 이런 추위 속에서 작물이나 동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 세계에서 저희를 위협하는 건 이 얼어붙는 추위만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오, 야야야야야! 뭐야? 얼음개! 죽어! 야야야야! 야씨. 와. 저희를 보면 달려드는 괴물들부터 저희가 있는 곳 주변에 떨어지는 운석들까지 조금만 돌아다니더라도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하지만 이 바깥 세상은 낮에도 위험하지만 밤에는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야 이거 뭐야? 왜? 밤이 되면 낮보다 더 강력하고 많은 개체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먼저 발견하면 문제없지만 떨어졌어. 야 뒤에. 깜짝이야. 어둠 속에선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 이런 부분이 제일 위험했죠. 그렇게 계속 나아가던 저희는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어? 정글나무야 이거? 그러네? 정글나무다. 여기가 정글 바이옴이란 걸 알아챈 저희들은 아침이 될 때까지 돌아다니며 코코아 콩을 모았습니다. 오. 이렇게 목표 중 하나인 갈색 염료는 클리어했네요. 이후로도 저희는 끝없이 펼쳐진 이 새하얀 세계를 계속해서 탐험했습니다. 지금은 얼어붙었지만 사탕수수가 있다면 강가에 있지 않을까 해서 둘러보던 중 딱 한 줄기 남아있는 걸 발견했죠. 이렇게 사탕수수도 얻어주면서 두 번째 목표도 클리어했네요. 이제 사탕수수도 구했으니 마지막 목표를 위해 떠나려고 하던 그때 야 션아 저거 무슨 벙커지? 저 위에. 안뜨가 뭔가 벙커 같은 건축물을 발견했습니다. 벙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동물이 들어있는 벙커도 있다 보니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죠. 야 동물 벙커다. 맞아. 나이스. 진짜 운 좋게도 저희가 발견한 건 양과 소가 있는 소형 동물 벙커였어요. 이제 동물들을 저희 벙커로 데리고 가야 하는데 얘들을 들고 돌아가기에는 이동해야 할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야 개빨라.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이 썰매를 만들어서 동물을 태우는 거였죠. 썰매는 눈이나 얼음 위에서 특히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엄청난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간 쉬지 않고 달려오니 양과 소를 데리고 저희의 벙커로 복귀할 수 있었죠. 이제 이번 탐험으로 얻은 것들을 양산하기 위해 슬슬 벙커를 확장시킬 생각이에요. 먼저 사탕수수와 코코아콩 이 두 가지를 재배할 공간을 만들기로 했죠. 그렇게 저희가 벙커를 넓혀가는 사이 저희 벙커에 예상치 못한 재해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뭔 일이야 이거? 물 들어와. 뭐야? 그니까 뭐야? 우리 뭐 한 거 없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벙커 위로 올라와 보니 벙커 입구가 사라져 있었어요. 저희가 작업 중에 불탔던 것도 하필이면 운석이 벙커 입구 근처에 떨어지면서 벙커 아래까지 충격이 전해졌던 거였죠. 와. 진짜 개 큰 운석이 우리 벙커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진짜. 어쩐지 야. 뜨겁더라. 씨.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운석에서 나오는 이 재료는 나중에 만들 무기의 연료에 꼭 필요하니까요. 일단 부서져버린 벙커 입구를 다시 만들어주고 벙커 안에선 코코아콩과 사탕수수를 키울 공간을 만들었죠. 그렇게 저는 안에서 작물들을 키우고 안 뜨는 벙커 입구를 다듬고 있던 중 션아 비상. 왜 무슨 일이야? 야 이거 나와야 돼. 나와봐. 뭐 왜? 야 이거 집 앞에 이상한 거 있는데? 바깥에 있던 안뜨가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무전을 보내왔죠. 나가보니 벙커 근처에 엄청나게 거대한 짐승이 나타나 있었어요. 아무래도 생긴 걸 보니 상당히 위험한 녀석인 것 같지만 이대로 두면 벙커를 공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안뜨와 함께 당장 토벌하기로 했죠. 뭐야 이거? 그래도 저희에겐 총이 있으니 이런 짐승은 쉽게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야야야 잠깐만 와 깜짝이야 씨. 야나 벙커. 녀석은 주변 적을 끌어당기고 가까워진 적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상당히 까다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총은 사정거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녀석을 쓰러뜨리려면 범위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불가능했죠. 아씨. 그리고 끌려가는 패턴 외에도 녀석이 하는 대부분의 공격들은 야! 하나하나가 치명상이었죠. 최대한 거리를 조절하면 녀석을 공격하던 중 잠깐만 이거 지금 나면 안 되는데? 살 수 있나 이거? 망했다. 잠깐의 실수로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안뜨 혼자서 저 괴물을 상대해야 하죠. 안뜨도 녀석에게 끌려갈 위기였지만 빠르게 모래로 끌려가는 걸 버티면서 녀석에게 있는 대로 총격을 가했고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이 괴물을 쓰러뜨릴 수 있었죠. 이 정도의 장비만으로 쓰러뜨린 게 진짜 기적이네요.
방금 괴물과 싸워보면서 느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죠. 일단 제일 문제인 건 무조건 입어야 하는 이 방한복의 방어력이 굉장히 낮다는 거였어요.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인챈트 준비부터 시작하자고요. 집에 있는 사탕수수가 자라는 시간 동안 사탕수수를 더 구할 목적으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던 중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몬스터와 조우하고 말았죠. 근데 체구도 작고 총도 있으니 전혀 문제될 것 없을 거예요. 오! 야! 이 세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데 지난 탐사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강력한 걸 보니 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요. 마을이다. 마을. 오, 찾았다. 그렇게 계속 나아가다 보니 주민 마을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죠. 이렇게 되면 사탕수수는 포기하고 주민들을 데려가야겠네요. 안뜨와 함께 주민을 데리고 돌아가던 중 양이다. 운 좋게 양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양은 많이 있을수록 좋으니 데려갈게요. 그럼 주민 한 명은 두고 가야겠죠? 이제 데려온 주민을 책장을 파는 사서로 만들었어요. 에메랄드 수급이 부족하니 마을에서 한 명 더 데려와서 에메랄드 수급용으로 막대기를 에메랄드로 바꿔주는 화살 제조인으로 만들어줬죠. 사탕수수 밭을 넓히면서 주민작도 계속하다 보니 생각보다 금방 인챈트 준비가 끝났네요. 인챈트는 제일 중요한 곡괭이부터 해줄 건데 나이스. 야 안돼야 나 행운 떴다. 나 섬세한 손길. 야 개이득인데? 이건 완전 운이 좋네요. 안떼가 뽑아준 섬세한 손길로 잔디블럭까지 얻어서 설치해주면 양털도 이제 걱정 없겠죠? 그럼 슬슬 본 작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떼에겐 행운 곡괭이와 함께 광물들, 특히 철을 최대한 많이 구해오도록 시켰고 그 사이 저는 새로운 무기를 만들 준비를 시작했죠.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만들 무기는 여러분이 마인크래프트를 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을 낭만이 가득한 무기니까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광질을 하러 나간 안떼가 복귀했죠. 어떻게 광질은 좀 잘 됐어? 진짜 놀라지 마라. 솔직히 바깥이 너무 위험해서 죽으면 어쩌지 했는데 그 괴물들을 피하면서 이렇게나 자원을 많이 모아왔네요. 캐온 자원들을 다 구워서 가지고 있던 자원들까지 전부 상자 안에 넣어줬습니다. 이제 재료도 전부 모였으니 무기를 만들러 가볼 건데 만드는 걸 미리 봐버리면 재미없잖아요. 안떼에겐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안떼야 다 했다. 가자. 저희는 지금 강한 무기뿐만이 아니라 강력한 방어구도 필요하죠. 그렇기에 이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강력한 화력에 탑승자까지 지켜주는 전투형 메카 타이탄이에요. 하지만 타이탄을 기동시키려면 예티라는 괴물을 처치하고 녀석의 전리품으로 연료를 만들어야 해요. 그렇다고 권총으로 예티에게 덤비는 건 너무나도 무모하니 다른 병기를 준비했죠. 바로 이 팔찌입니다. 이 팔찌는 착용자의 신호를 받으면 오, 깜짝아. 우와. 뭐야 이거? 파워드 슈트를 불러내주죠. 이제 바깥에서 파워드 슈트를 불러내주고 연료 재료에 필요한 예티의 머리를 얻기 위해 파워드 슈트와 함께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계속 뛰어다니기만 하는 건 지루하잖아요? 바로 넘어갈 테니 그 사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산과 바다를 여러 번 건너다 보니 어느새 벙커를 나온 지 3일이 지났고 드디어 녀석을 발견할 수 있었죠. 썩어있는? 맞다 예티다. 이 녀석이 저희가 잡아야 할 괴물 예티입니다. 안돼 미니건 바로 갈겨버려. 파워드 슈트엔 기본적으로 미니건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화력을 뿜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방심할 순 없습니다. 원래라면 예티는 일반적인 방법으론 절대 이기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녀석이니까요. 애초에 파워드 슈트 2대의 화력을 멀쩡하게 버티고 있는 것부터가 녀석이 엄청난 괴물이라는 방증이죠. 게다가 파워드 슈트의 미니건은 연사를 하면 할수록 과열되어 열이 오르면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으니 둘 중 하나라도 녀석에게 거리를 뒀다간 금방 전멸당하고 말 거예요. 저희가 계속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서인지 녀석은 주변에 눈을 뭉치더니 거대한 눈덩이를 굴리는 원거리 공격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미니건 2종의 집중 화력에 예티가 기절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예티라고 해도 결국은 짐승. 거리만 안 내주면 유리해지는 건 결국 저희였네요. 뱅글. 야, 얘 눈 모은다. 그냥 죽여버려. 죽여. 그렇게 예티는 쓰러졌고
저희는 성공적으로 필요한 재료를 얻을 수 있었죠. 이제 예티도 잡았고 벙커로 돌아가서 빅룡을 잡을 준비를 해볼 거예요. 하지만 진행이 그리 순탄하진 않았죠. 야 션아 나 갑자기 추워지는데? 어디 깨진 거 아니야? 오 잠만 진짜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저희는 동상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벙커에 거의 도착한 상태라서 얼어 죽는 건 피할 수 있었죠. 여기서 더 시간을 지체했다간 뭘 하기도 전에 얼어 죽겠네요. 더 추워지기 전에 빠르게 준비를 시작해보자고요. 먼저 지금까지 모아온 양털들로 방한복을 새로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예티의 머리와 운석가루들을 합쳐서 타이탄의 연료도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옷만으론 추위를 못 막으니 이렇게 보온 랜턴까지 달아주기로 했죠.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출격만이 남았습니다. 안 뜨는 타이탄의 연료를 넣어두고 먼저 빅룡의 둥지로 출발했으니 저도 바로 뒤따라 가야겠죠. 드디어 타이탄의 첫 출격입니다. 저희는 이제 벙커를 버리고 마지막 싸움을 위한 여정을 떠났죠. 빅룡의 둥지가 있는 영영좌표에 거의 도착한 상황이에요. 녀석의 둥지에 가까워지자 저희를 얼어붙게 하던 날씨도 어느 순간부터 고요해진 게 녀석에게 가까워졌다는 실감이 들기 시작하네요. 그렇게 동굴 안쪽으로 들어온 저희는 잠들어 있는 빅룡을 마주했습니다. 야 저기 자고 있는데? 어떡하지? 폭격 한번 쏘고 시작할까? 미사일 좋은데? 오케이. 슛! 오! 아씨 빗나갔는데? 그렇게 저희의 마지막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녀석이 뿜어내는 브레스는 범위와 데미지가 엄청 넓기 때문에 안뜨와 저는 최대한 거리를 벌리면서 싸워줄 거예요. 타이탄에 탑재된 레드스톤 레이저와 파워드 슈트의 미니건 등 원거리 견제 수단은 많으니 갉아먹는 방식으로 쓰러뜨리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어? 이거 뭐야? 녀석의 브레스에 좌측 레이저 포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됐어요. 이제 레이저의 공격 속도가 아까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버렸고 접근해서 공격하지 않으면 데미지가 부족해서 녀석을 쓰러뜨리기도 전에 연료가 다 닳아버릴 거예요. 반대쪽 포구나 다리가 부서질지도 모르지만 안뜨에게 어그로가 끌려있을 때 다가가서 공격하기로 했죠. 타이탄의 근접 공격은 상당히 강력했기에 녀석은 순식간에 그로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로기 상태일 때 레드스톤 폭격을 슛! 아니 이게 안 맞아? 개반데? 파워드 슈트가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빅룡의 어그로는 최대한 안뜨가 끌어주기로 했죠. 하지만 내구도는 훨씬 약한 편이라 안뜨가 죽어버리면 저도 순식간에 죽어버릴 겁니다. 야 안뜨야 브레스 피해 야 이거 어떻게 피해? 그런데 문제인 건 어그로 대상에게 쏘는 브레스는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하다 보니 안뜨의 슈트 내구도는 이미 절반 아래까지 깎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안뜨가 사리지 않고 계속 녀석의 어그로를 끌어주고 있는 덕분에 저는 빅룡을 공격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이제 저희 쪽이랑 빅룡 둘 다 체력이 얼마 안 남은 상황. 녀석이 먼저 쓰러질지 저희 쪽 메카가 먼저 파괴될지의 싸움이죠. 저희는 녀석과 치열하게 싸워나갔고 야야야야야야 나 내구도 개딸피야. 아니야 빼지마 그냥 싸워 그렇지. 결국 녀석이 먼저 쓰러지면서 저희의 승리로 끝이 났네요. 이렇게 빅룡을 처치하면서 이번 생존기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네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랄게요.